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벌써 하루가 시작되네요. 한번 달려볼까요? 또 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피곤하더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먼저 여러분 1분 안에 대답하지 못하면은 이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모든 여건이 허락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 이 세 가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와 노래 세 가지를 한번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 그 감정을 환기할 수 있는 탈출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노하우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 말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과 멀리하고 싶은 사람의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위 질문들의 공통점은 뭐냐?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 판별해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이 맞춰주는 것이 습관인 사람은 위 질문들에 대해서 금방 대답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간단한 질문만으로 자존감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고 싫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까 언급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았거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애정과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는 게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봐라. 내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잘 모르더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해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니까 지금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과의 경쟁.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강점으로 돌파를 해야 한다. 노태무 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말도 하네요. 중국은 비용과 생산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역량을 빌려보겠다. LG전자 CEO가 한 얘기인데, 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가전 전시회 IFA라고 하죠. IFA 2025에서 삼성과 LG전자가 미묘하게 다른 중국 대응 전략을 제시를 했어요. 두 회사는 보급형 프리미엄 시장을 동시 공략하는 투트랙 접근인데, AI를 통해서 차별화된 그런 이 경험 제공은 유사하게 언급이 됩니다. 다만 LG전자는 중국 제조 생태계에 파고들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동시에 강조를 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 자체 돌파를 더 부각을 했습니다. LG전자 조주환 CEO하고 류재철 사장은 지난 4일과 5일날 전시장인 메세 베를린의 IFA 2025 현장에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어요. 두 사람은 5년 내에 유럽 1위 가전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이 포부를 밝히고 중국 대응 전략도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LG의 접근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중국을 극복해보겠다는 것에 가까운데, 최근에 중국 기업과 공동 설계 생산으로 유럽 시장에 냉장고 세탁기를 내놓기로 한 데 대해서 우려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조 CEO는 중국은 경쟁과 협력 두 관점으로 봐야 한다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도 전 세계가 중국과 협업하고 있는데 스스로 극복하겠다고 하는 건 오만이다. LG전자에 따르면 JD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과 달리 중국의 제조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류 본부장 역시 패스트팔로 중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류 본부장은 과거에 한국이 치고 올라올 때 유럽의 일렉트로룩스죠, 미국의 월풀 같은 선진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포기하고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나 제조 비용과 제한된 고객 규모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이기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프리미엄에 더해서 매스 프리미엄,
대중 명품이죠. 이런 보급형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의 그 기자간담회에서도 중국 추격 대응책에 대한 유사한 답변이 나왔는데, 중국의 하이센스, TCL 등의 추격당하는 이 TV 부분의 용서구 사장은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설명을 했습니다. 보급형의 라인업 확장, 보급형에서 중국 기업이 따라하지 못할 AI 경험 확대, 가전과 모바일을 연결한 시너지 강화,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프리미엄과 준프리미엄, 보급형 시장 동시 공략, 삼성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저가형에서도 제공하겠다는 그런 전략 등이 LG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LG하고 유사하더라. 하지만 삼성전자는 자체 돌파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삼성은 특히 AI를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고 중국 추격도 따돌릴 중심적인 타겟으로 내세우는 거죠. 이렇게 프리미엄 시장과 보급형 시장 간의 양극화가 가전 모바일 TV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비전과 목표인 AI 기술의 대중화를 프리미엄부터 시작해서 보급형까지 빠르게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요즘 그리고 로봇 청소기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지난 5일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 전시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분야가 로봇 청소기래요. 로봇 청소기인데 삼성과 LG전자, 독일 보쉬 등은 물론이고 청소 로봇 강자인 중국 기업들도 신제품을 대거 출시해가지고 정면 승부를 벌인 까닭이죠. 로봇 청소기는 각국 대표 기업들의 로봇과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삼성은 올해 말 출시 예정인 비스포크 인공지능 제트버스 팀 울트라를 최초로 공개를 했네요. 장애물을 만나면 앞바퀴 쪽을 들어 올려서 4.5cm 높이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기능을 이제 갖췄고 100도로 끓인 물로 고온 스팀을 만들어가지고 물걸레 표면에 세균을 99.9% 살균하고 카메라 및 센서로 투명한 액체를 인식해서 물기가 고인 자리를 피하거나 그 부분만 청소할 수도 있고 집 구석이나 벽 쪽으로 브러쉬와 물걸레를 뻗어 닦는 기능도 반영을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로보락은 홍보관의 두께 7.98cm의 세계 최초로 로봇팔을 장착한 사로스 Z70을 전시했네요. 넘을 수 있는 문턱 높이가 최고 4cm로 삼성 쪽에 못 미치는데 반대로 바퀴와 센서 쪽의 높이를 낮춰서 소파나 침대 밑까지 청소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위쪽에 튀어나와 있는 센서 부위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LG도 보니까 로봇 청소기 주행에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사물 인식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2종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 기업들의 청소 로봇 시장을 내어준 국내 기업들의 반격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네요. 로봇 청소기.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여튼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한번 그때까지 조금만 버텨봅시다. 감사합니다.